자, 강수영 변호사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의 사연을 만나보시죠. 자, 김현이라는 인물이나 그리고 또 누굴 꼽아볼까요? 우리 또 최민희 의원님? 두 분 다 아무튼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 같아. 왜 이렇게 유명할까? 어떤 의미로 유명할까? 자, 봅시다. 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제가 범죄자입니까? 라고 이제 운을 뗐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혐의사실은 직접 경찰에 확인해 본 바, 제가 5월 8일경 김용민TV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전날 장르만 여의도에서 평택을 조국 후보 단일화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고발했다고 합니다. 자, 김현 의원은 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김용민TV 방송에서 왜곡된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제 방송 코멘트 중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 왜곡이 있다는 것인지 물었으나 AI로 정리한 듯한 방송 녹취를 사실상 통으로 주시기만 할 뿐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녹취에는 제 말뿐만 아니라 김용민 목사님의 말도 제가 한 말인 것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당연히 제작하지도 않는 김용민TV 썸네일을 보내면서 장르만 여의도를 썸네일로 만들어서 피가 거꾸로 솟아라고 적으셨네요. 장르만 여의도 방송의 실시간 댓글은 여전히 JTBC 장르만 여의도 라이브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김현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시청자들의 반응을 못 보셨는지요? 저 때문에 김현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가요? 방송 패널이 평론을 한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화가 나네요. 김현 의원이 직접 고소를 하시든가요? 이게 뭡니까? 라고 강수영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자, 저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한 땀 한 땀 하죠? 왜? 그냥 눈에 밟히면 고소 고발을 일삼을 것 같은 양반들이 있어요. 그게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땡땡땡은 존재한다. 어느 조직에 가도 땡땡땡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예상은 피해가기 어렵지만 땡땡땡은 존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 이제 권력을 등에 입어서 이제 맘에 안 들면 또 주먹질하고 다니겠다 싶은 인간들이 있었거든요. 어딜 가나 존재합니다. 예. 자, 근데 봅시다. 비겁한 게, 제가 예전에, 친윤 핵심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친윤 핵심으로부터 결과적으로는 검찰 송치까지 되는데 무혐의 받은 사건이고요. 방송에서 한 말을, 그것도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해당 유튜브가 동접자가 한 1,5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말을 두고 갑자기 친윤 오부 핵심 오부 예, 그 핵심이 연락이 와가지고 영상을 내리고
같은 시간으로 할애해서 내가 지금 1시간 좀 넘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넘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미쳤어요? 대가리에 총 맞았어? 내가 그거 사과를 하게? 안 했지. 그랬더니만 아니 나는 의원 명의로 고소가 들어올 줄 알았죠. 내용 증명이 의원 명의로 왔거든. 의원 개인 명의로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너 당장 사과 안 하면 고소한다? 그러니까 고소라는 내 개인이 직접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걸 고소라고 하고, 누가 대신 해주면 그 고발이죠. 단체가 하거나 주로 남이 하거나 그렇죠. 근데 죄송한데 이제 오늘은 욕 좀 살짝 쓸게요. 의원 새끼들이 비겁한 게 지들이 불만이면 지들이 직접 고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고발을 시켜요. 고발을 사주하죠. 내 대신에 고발을 해줘라. 왜냐하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땡땡땡 의원 명의로 고소를 하면 그 의원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그 주장을 해야 돼. 얼마나 짜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기분은 나쁘고 긁혔고 짜증나고 얘가 눈에 가시인데 이런 패널들을 입틀막하고 싶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서 겁박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는 짜치고 자기가 바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술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고소를 하면 경찰서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3자를 활용을 해요. 그게 제3자가 누구냐? 당의 미디어 특위를 활용을 하든지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하던 짓거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이 한 거야. 이런 차원에선 쌤쌤인 거죠. 쌤쌤이죠. 민주당한테 이러려고 이러려고 여당 자격을 줬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졸라게 한심합니다. 난 솔직히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니 아무리 불편해서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 왜냐면 민주당에서 패널들을 상대로 겁박질을 해대는 인간들이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누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졸라게 유명한 사람 있어요. 박영식이 눈에 까신 인간이 있거든. 졸라게 눈에 까신 인간들이 여기저기 쑤셔대고 다니거든요. 방송국 쑤셔대고 유튜버들 쑤셔대고 졸라게 유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비겁해 빠진 게 직접 연락하거나 하는 건 차라리 순수해.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되든 말든 나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노빠꾸로 나오는 건 차라리 순수해. 근데 더 비겁한 거는 언론사를 막 찔러대. 내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찔러대고 언론사들 찔러대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비겁한 인간들이. 근데 그게 여당만 있겠어요? 여당만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정말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박을 넣든 겁박을 넣든 지랄을 하든 그냥 우린 떠들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욕 먹으면 먹어야지. 그리고 뭐 의원 개인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래 놓고 당의 간판으로 고발을 한다? 당의 간판으로 고발을 한다? 아니 민주당이 소유물입니까? 민주당이 특정인에 귀속된 소유물이냐고요. 어떻게 민주당 국민소통국의 명의로 고발을 해요?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면 될 거 아니야. 난 겁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어제 이거 아고라 끝나기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고라에 소개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이런 걸 이제
권력을 등에 업고 내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이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해대도 너무하죠. 저의 생각이고요. 예. 오늘 아침에 또 올라왔어요. 어제구나. 어제 이제 밤에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소명하고 항의합니다. 저의 김용민 TV 김현 의원에 대한 비판 방송 후 김현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습니다. 5월 9일입니다. 이에 제가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말씀드리자 김 의원은 아래 캡처와 같이 보내왔는데 어느 부분이 사실 왜곡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하게도 제가 관여하지도 못하는 썸네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아직도 이 평론의 어느 부분이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의 적시인지 법률적으로 알 수가 없으며 저의 김용민 TV 인터뷰 방송 전날 김 의원의 장르만 여의도 방송 때 실시간 채팅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을 감안하면 저의 하루 늦은 방송이 무슨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이 사안에 당의 공적 기구를 이용해 평론가의 소명도 듣지 않고 형사 고발하는 것부터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내가 보면은 영상 클립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전문 텍스트를 받아 쓰나봐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 클로바나 다글로나 뭐 여러가지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그 주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통해서 발언 전문을 딴 다음에 이렇게 강수영 발언이라고 지금 김현 의원이 강수영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발언 중에는 강수영 변호사의 주장처럼 중간에 김용민 목사님 발언도 제 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돌리든 어플로 돌리면 사람의 발언의 전문을 딸 때는 화자가 구분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자가 구분되지 않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어플을 쓰면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의 말까지 강수영의 발언처럼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제 추정입니다만은 진짜 졸라게 한심한 게 이런 거 할 시간에 국회의원은 뭐 해야 돼요? 의원실에 이거 누구 시켜서 할 거 아니야. 의원실에 누구에게 시켜가지고 야, 저 새끼 나오는 방송 주소 따다가 전문 따서 명예훼손 있으면 싹 다 고발해버려. 이런 지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걸 해서 직접적으로 김현 의원에게 이런 발언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닌 이상 그럼 이걸 김현 의원이 본인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합니까 이거를? 본인이 하면 더 진짜 24시간이 모자랄 입법 활동을 해야 될 국회의원께서 자기 비판하는 평론가 워딩 따가지고 이거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러려고 민주당을 여당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응원봉을 드신 분들이? 그리고 나는 또 그거 웃긴 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길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대신해줘요? 죄송한데 미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랑 하나 다를 거 없는 정당이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아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진심으로. 뭐 하는 거요? 특정 의원이 알아서 하시게 내비두시든가 국민소통국이
진짜 무슨 국민 겁박국, 국민 협박국, 어? 요즘에 그 나오는 참교육 드라마에 그거 뭐야? 교권 강화국인가? 그럼 이건 뭐야? 의원 주권 강화국 이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권 강화국 이런 겁니까? 의원 특권 강화국인가요? 의원들을 보호하는 무슨 보디가드 같은 기관입니까? 이게? 국민소통국이라며. 근데 왜 패널을 고발을 해요? 그것도 왜 특정 의원 개인의 그 일을 갖다가 당이 대신해서 고발을 하냐고. 아니 미쳤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제정신이에요? 아 정말 뭐합니까 진짜. 이게 뭐예요. 질려버리겠다 진짜 이게. 아니 이런 거를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쌩까요. 모르는 번호 안 받습니다. 뭐 의원 개인이 뭐라고 해도 저는 뭐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공당이 대신해 준다는 것도 열받고. 아니 그러면 제3자 고발이나 이게 아니고 직접 고소하면 되지. 그리고 뿌리부터 이 문제 제기의 방식이 일단 잘못됐죠. 지금 말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내 발언이 아니라 진행자의 발언도 들어가 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한심하네 진짜. 자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더 그냥 하수죠 하수.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수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지 않게끔 슥 이렇게 이제 들여밟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냥 누군가처럼 그냥 어디 뭐 언론사 센터 까면 되지. 누군가처럼 그 패널들 자르라고 압박 넣으면 되지. 아니 진짜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에는요. 아 이거 좀 고급진 얘기인데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나? 자, 대한민국 언론사에는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방출할 거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되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니까 구독은 좀 눌러주세요. 얘기할 거니까. 구독은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3200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3200 좀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3200 되면 얘기할까요? 그래요. 예. 재미없으면 어쩌려고 저러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아니 근데 더 누를 수가 없어요. 현기증 난단 말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나 시기를 특정하면 너무 드러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방송사 언론사의 스토리 중에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각색을 하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만큼의 범위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가 좀 뜨문뜨문 뚝딱뚝딱 가더라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떠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송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방송이 막 이어지고 생방송 중이야. 생방송이 진행 중이었어.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뭐 여야 패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야 패널이 나와 있고
진행자가 있었어. 진행자가 있었고 여야 패널이 있었어요. 근데 해당 날짜에 그 관련된 보도나 이제 일정 부분 뭐 대담 같은 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판의 핵심에 놓인 도마 위에 오른 언론 도마 위에 오른 권력의 최정점의 최측근 권력의 최정점의 최측근과 관련된 비판을 이 패널 중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의 최측근을 비판을 했어요. 뭐 이래서야 되겠냐 저래서야 되겠냐 뭐 핵심 이슈니까 대다수 언론이나 여러 이제 그 언론에서 다루는 그 최측근이 주된 관심사이던 시절에 그 최측근과 관련된 비판을 막 이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비판을 들었던 생방송으로 지켜본 그 해당 그 권력의 복심이 해당 방송사 센터를 깝니다. 그 센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센터를 까요. 그냥 단순히 뭐 정치부 기자 이런 거 센터 까는 게 아니야. 그 센터를 까는 게 아니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은 센터를 까버려. 센터를 까서 생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입니다. 센터를 까서 바로 그 센터 깐 사람이 연락을 직접 할 거예요. 직접 연락을 하는데 그 직접 연락을 받은 그 방송국의 센터가 어디에 가 있느냐? 골프장에 있었어. 골프장에서 그 방송국의 핵심 인사가 골프를 치고 있는데 권력의 최측근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야 니네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 새끼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다가 전화를 받고 후덜덜 했겠죠. 후덜덜 했겠죠. 그래서 후덜덜 해가지고 이 양반이 당장 그 골프 필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회사로 전화를 하지. 전화를 해서 그 개통을 밟아가는 거야. 위부터 아래까지 밟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패널은 누가 섭외했고 이 패널이 했던 말은 뭐고 그 상황의 앞뒤 맥락은 어떤 거고 누가 진행자였고 이거를 다 해. 다 파악을 해. 그런 다음에 이 해당 패널과 이 해당 진행자는 소리 소문 없이 갈립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갈려요. 근데 그게 실제로 생방 중에 방송국 센터한테 전화를 그냥 방송 보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최측근이 보고 있었겠지.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겠군.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를 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예를 들면은 뭐 사장이면 사장, 본부장이면 본부장, 뭐면 뭐 이렇게 방송국 센터가 골프 치고 있는데 여보세요? 어디세요? 내가 지금 자기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저기 패널로 나온 사람 그 사람 뭐야? 아니 근데 그 질문한 그 사람? 그 질문한 사람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 아이고 후덜덜 전화 끊자마자 바로 막 골프 치다 바쁜데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래 나 지금 바뀐데 저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네. 근데 오늘 그 저기 그 몇 시 방송에 그 저기 누가 섭외했어?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참 그거 저기 누구하고 논의 좀 해봐. 끊었지. 내부에선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방송에 뭘 잘못했는데? 막 봐. 대본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다라는 게 그냥 다른 언론사들에서 다루는 주제를 동일하게 다뤘는데 어떻게 니네까지 야 니네 우리 편 아니야? 당연히 이제 정권 넘어왔으니까 니네 이제 우리 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 보게 야 우리가 니네 말 한마디면 야 씨 죽여버려.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어차피 다 이제 권력의 푸들들이니까 이 권력의 푸들들이 다른 데들은 진돗개를 해도 되고
늑대를 해도 되는데 야 니네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비판해? 나를 비판해 감히? 바로 전화 때리는 거지. 그래서 패널이 갈리고 그 패널은 두 번 다시는 그 방송국에 못 나오고 그 진행자는 갑자기 멀쩡히 그냥 대본대로만 했다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뭔지 알아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분노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고 있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 정도까지 알려면은 상당히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알려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취재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당시의 상황이나 수준이 강수영 변호사가 겪은 건 학급이야. 학급이고 내가 들었던 얘기는 소리 소문 없이 날려버리잖아. 소리 소문 없이 날려버리는 게 좀 더 고급이야. 그러니까 방송국 센터를 깔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한다고요. 내가 지금 겪은 일은 너무 좀 치졸하고 쪼잔하고 짜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강수영을 날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고발 들어가 버려. 이거는 겁나 학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제가 들었던 얘기를 구성할 때 어느 누구도 특정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실제 그게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진 지 연도를 얘기하면 이게 또 특정이 될 수 있겠구나. 아무튼 이게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권력을 잡든지 간에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방송에서 떠드는 얘기를 갖다가 겁박질하고 협박질하는 게 제일 죄송한데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 공식기구에서 이랬다는 거는 저는 이거 민주당 전체가 부끄러워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